안녕하세요. 본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유튜브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또 뉴스톱 저녁 뉴스 진행하는 정다운 기자고요. 저희 지금 선배가 빨리 들어와서 앉아 계셨어야 되는데 뭐 하시다가 이렇게 허둥지둥 오신 거죠? 좀 이게 좀 시간을 두고 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연결됐네요. 네. 지금 뭐 소개도 안 드렸는데 정영철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철입니다. 네. 그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이 사업과 투자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소송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기사화가 됐었고 저도 취재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CBS 노컷뉴스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취재를 했거든요. 정영철 선배가 어떤 내용 쓰셨는지 지금 기사가 한 5편 돼요. 지난주부터 쭉 나갔잖아요. 네. 골자. 골자. 네. 일단 제가 저를 좀 보고 이야기해 예, 주시라는데요. 제가 취재한 의자를 아예 돌려 아, 앉으셔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취재한 내용보다 기존에 언론에서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서 다룬 내용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와 정대태 씨가 동업을 했다. 그 동업은 서울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 부도난 스포츠센터에 채권을 공동으로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이제 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약정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약정서를 두고 이제 둘이 다투는데 최 씨는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써줬다. 5대5로 나누기로 한 그 약정서를 나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준 거지 원래는 그런 계약을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네. 게 최은순 씨의 주장이고 그렇죠. 반면에 정 씨는 무슨 말이냐. 원래 처음부터 50대 50으로 약속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소송전을 벌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면대로 그 이 씨가 누구냐면은 이 씨는 최 씨의 오래된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 씨의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그때부터 알던 지인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 씨가 접근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왜 약정서대로 50%를 못 주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 씨가 말합니다. 그러면 50% 주면 남는 게 없다. 왜 남는 게 없냐? 그랬더니 멈칫멈칫하더니 내가 욕심을 부려서 여기서 말하는 예. 그 유튜브니까 그냥 좀 내용을 읽어드리면 인연이 욕심을 부려가 이제 본인을 지칭하는 그렇죠. 말이네요. 내가 욕심을 부려 주변에 꼬임에 넘어갔다. 내가 건물에 욕심이 나서 정대택이보다 건물주인 전모 씨 그 원래 매입하려고 그 스포츠 사업을 센터, 하려고 했던 예, 그 스포츠 스포츠 센터의 주인입니다. 건물주인 예. 전모 씨와 남은 일을 하면 쉬울 것 같아가지고 별도의 계약을 또 맺고 정대택 씨는 정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사달이 났다. 예, 이거 그렇습니다. 좀 중재해달라. 그렇죠. 라고 했는데 요 얘기는요. 지금 그 이 씨가 1심 법원에 나와서 증언한 거를 한 예, 건가요? 증언도 있고 이 사람 별도로 이제 진술서를 써가지고 어. 공증을 하고 그런 이제 아마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씨는 방금 이제 말씀하시기로 그 최은순 씨의 오래된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라면 이 내용은 사실 최은순 씨한테 좀 불리해 보이거든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왜 이런 친한 사람이 왜 이런 그러니까 불리한 증언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 씨랑 애초에 가까운 사이인데 자기가 이제 중재를 서려고 이제 양쪽을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도 만나고 최 씨한테 얘기를 듣고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 씨 말이 더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정 씨랑도 원래 좀 아는 사이였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건 아니고 이 사람 부탁을 받고 이렇게 찾아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정대택 씨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이 씨가 판단하기에. 예, 그래서 최 씨한테 오히려 약정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역으로 설득도 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네. 이분이 이제 진술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정 씨의 이익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졸부들에게 법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쓰기도 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약정서인데 약정서. 예, 그 약정서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기사에도 이미 자세하게 기술은 했지만 이 약정서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원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원본이고 최 씨가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고소하면서 첨부한 약정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도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화면이 있을 텐데. 근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아랫부분에는 지금 빨간 도장이 오른쪽 사진에서는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최 씨가 검찰에다가 정대택 씨를 고소할 때 제출한 겁니까? 네. 왜 저 부분이 저렇게 지워져 있는 거죠? 뭐가 지금 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이 있는 빨간색이 원본이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복사하고 팩스로 보내는 과정에서 흐려졌다고 하는 게 최 씨의 주장이고 저 문서를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도장이 저렇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까? 저걸 낸 게 그럼 문제가 됐나요? 소송 과정에서? 그렇죠. 이제 정 씨의 주장은 저렇게 지워진 도장으로 아니 도장이 지워진 약정서를 첨부하면서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 그건 소송 사기다. 라고 내 26억 원을 편취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 문서 가지고 이제 쟁점이 된 게 강요죄 2심 재판인데 당시 그 판사가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흐릿하지만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 씨에 대해서 법정 구속하고 2년 징역을 때립니다. 흐릿하지만 확인할 수 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은 이제 앵커님도 보셨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눈으로 안 보여요, 솔직히. 저는 가까이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윤 판사 그 담당 판사가 윤모 판사인데 그 윤 판사는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그렇게 처리된 후에 10년이 지나고 이 법원에서 다른 재판으로 둘 간의 재판이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한 수십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다 외우지 못할 정도인데 그래서 또 다른 재판에서 이제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해요. 정 씨가 하도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도장이 지워진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약정서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감정서를 보니까 이제 최 씨 진술하고 윤 판사 판결을 완전 뒤집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최 씨 말처럼 복사를 하더라도 인형만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더 나가서 인위적으로 도장을 삭제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합니다. 감정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됐는데 왜 계속 정대택 씨는 뭐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계속 지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윤 판사 지금의 이 판사 약정서에 도장이 보인다고 한 판사의 판결이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이게 대법원까지 이제 확정이 돼요. 그럼 이제 법률 용어로 기판력이라는 게 있는데 기판력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이 있으면 그 판결 내용하고 상충되는 진술이나 증언은 배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윤복 이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기존에 한 증언은 최 씨의 돈을 받고 아파트를 받고 허위로 한 진술이다라고 양심 선언을 해도 그걸로든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게 일관되게 곳곳에 판결에 나오는 걸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그 기판력이라는 구속력 때문에 전체 그 정대택 씨 사건이 규정되고 좌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